그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는데 국밥 레이싱 팀이죠. 국밥의 JB, 레이싱의 R, 그다음에 팀의 T. 그간에 혼자 고생하면서 쌓아왔던 데이터와 경험, 정보들을, 그리고 팀장님의 자동차 셋업과 미케닉으로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결집시켜서 그 자체를 하나의 컨텐츠의 개념으로, 또 문화의 개념으로 접근해보고자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순전히 취미로 차를 타는 사람으로서, 취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딱 고정시켜서 매주 무슨 요일 날 뭘 한다, 내지는 정해진 어떤 일정에 맞춰서 뭐 하는 그런 직업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 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처음에 취미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추가되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제가 차를 즐기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비춰지는 모습이 타임어택.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뭐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정리해보니 타임어택 하는 분위기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타임어택을 하는 레이싱 팀이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타임어택이라고 하면 랩타임 0.1초 단위 내지는 뭐 0.01초 단위, 그런 걸 결과적으로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녹아 들어가는 셋업과 드라이빙 테크닉,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얽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화려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합, 그런 거에서 비춰지는 쾌감, 이런 거는 조금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보다 랩타임이 목표였다면, 그 목표를 이뤘다면, 시작부터 여기에 오는 이 과정의 소중함과 과정의 즐거움을 조금 더 증폭시켜서 느껴보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재미를 한번 우리가 강조해보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자 타임어택의 매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GT3 RS 얘기를 먼저 하면, GT3 RS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욕심을 낸다가 아니라, 사실 이번 동계 시즌에 세운 목표에 근처도 못 갔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인제 스피디움 기준에 1분 40초 언더의 기록을 뽑는 것이 목표였는데, 여기 변수가 있었습니다. JBRT의 사업이 단순히 이제 취미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지금 들어와 버리게 되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차를 탈 시간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했던 거죠. 타이어 적응도, 변화된 셋업의 적응도 딜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제가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 차는 쉽게 초가 나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렵게 만들어지더라도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차량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차량은 도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JBRT를 운영하면서 팀장님과 제가 단순 공급자의 위치에서 손님들을 응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상호작용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도 손님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도 있고, 운 좋게 얻어온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주행법 중에 손님의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도 변화를 시키고 다듬어서 개선되는 드라이빙 테크닉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는 방향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어요. 저희가 주축이 돼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손님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애초에 얘기했던 문화의 개념에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레이스 도전하고 싶죠.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원래도 레이스 일정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 직업상 더 멀어졌습니다, 슬프게도. 그러나 언제든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고 싶은 생각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JBRT 멤버들이 올해부터는 다양한 레이스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저도 당연히 기회가 되면 참여를 할 생각은 있고, 저희 JBRT 멤버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 가지 아마 시합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아직은 초라합니다. 초라한데 향후에는 좋아지리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물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지분 참여자로서 당연히
어떤 의견을 게재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상의, 그리고 실제 지금 정비를 못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제가 만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발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순 투자자로서 방치를 하는 것은 잘 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비단 여기 JBRT 그리고 어떤 드라이빙 아카데미와 정비소 이 개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병원을 운영할 때도 어떤 원장이 잘 되는 병원의 원장인가, 저는 거기에서 감히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대박 원장은 슈퍼맨이어야 된다. 원장은 병원 문을 열어서 처음 맞닥뜨리는 스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하이엔드급의 장비까지 설사 직원들한테 위임하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직원이 아무도 안 나와도 혼자서 병원을 돌리고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위임을 시켜야 그것이 제대로 된 대박 원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7일 중에 제가 병원에 출근하는 일수는 5일입니다. 그러면 제 인생의 7분의 5는 의사로서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7분의 1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겠죠. 가장으로서 보내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7분의 1이 이 관련, 인재, 여기, 그다음에 손님들과 함께하는 자동차 관련된 업무를 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규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돼줘야 되는데, 규제가 그럼 어떻게 완화가 될 거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무엇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은 조금 논외로 할게요. 그런 사람들 중에 권력을 쥔 사람이 나와야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들이죠. 차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기는데 준법 정신이 좀 필요하죠. 악법이라고 이걸 무시해야 된다, 내지는 몰래 해도 된다, 이러지 말고 합리적으로 지켜가면서 제도의 벽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낮춰가면서 잘 지켜가는, 또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배기음이 됐든 아니면 외관적인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튀고자 하는 부분들이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찌됐든 가장 빠른 거는 제대로 된 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진 정치인이 나와요. What you gonna do? 저희 드라이빙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분석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나 근거들을 베이스로 해서 숫자나 사실, 팩트, 증거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포인트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자 우리의 특징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동차 셋업이든 아니면 운전이든 결국 타이틀 내지는 토픽은 뻔해요. 그래서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결국 유튜브에 해외에 보면은 실제적인 그런 정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그런 걸 체크를 하고, 대신에 그러면 그런 걸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거나 인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토픽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다 수식화시키고 하나하나 다 데이터화시켜서 실제 계산을 다 합니다. 말 그대로 단순 습득이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라는 용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는 덧셈 뺄셈부터 복잡하게는 미분 적분까지 이용을 해서 내가 그리고 계획하고 계산했던 그 결과치들을 우리 드라이빙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그것이 회원님들로부터 증명이 되고 있는 그 또한 하나의 큰 소득이자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척, 그리고 연구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이 캠프에 올 수 있는 시간은 하루입니다. 하루. 근데 이 하루가 48시간 같은 24시간이에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유지비, 여기 옴으로 인해서 내가 병원을 비워야 하는 어떤 그런 기회비용, 그런 거 생각하면 솔직히 이득이 아니라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을 꼭 경제적인 가치만을 놓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치라는 것이 그 경제적인 손실을 감성적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들이붓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보다 앞으로 우리가 가치 느낄 감성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의 이득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경제적으로도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